스캔 기능을 이용해서. 스캐너도 있어요. 네, 요즘은 10년 됐는데 너무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 같은데?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아동 교정은 몇 살 때부터 하는 게 좋은 거?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파노라마, 세팔로, 핸들리스트, 그 다음에 구강 내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세부터 5세까지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 데려보는 게 좋아요. 이제 6세 이후에서 10세까지는 이제 사춘기 이전에 이제 성장을 이용해서 골격적인 문제를 이제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한 3학년 정도 늦으면 한 4학년 요 시기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치과에 방문해야지만 골격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교정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영구치가 다 안 났는데 교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영구치가 완전히 치열이 완성되는 시기가 거의 13세,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돼야 되는데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성장 조절 치료 당연히 해야 되겠고 골격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아를 일시적으로 먼저 개선하는 게 이전에 나와 있는 치아들이 맹출하는데 즉 나오는데 도움을 줄 때는 해야 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교정 치료를 빨리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 지금 치료로 치료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 영구치가 또 나왔을 때 그 영구치의 치열이 제대로 나는 것을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긴 거 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치료 기간이 긴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도 싫어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학업에 엄청나게 많은 열정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치료 기간이 절대 반대예요. 그리고 아이도 지쳐요. 원장님들도 지쳐요. 너무 오래 보면 아이도 원장님 보기가 불편할 거고 원장님도 아이 보기가 미안할 거고 그러니까 절대로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 하면 안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시간 동안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교정의 적기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정말 좋다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교정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의 답은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정 치료의 목적은 첫 번째는 기능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치아의 어떤 고유한 기능은 잘 먹고 잘 씹는 기능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현대에 와서는 이 기능적인 목적보다는 사실은 심미적인 목적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요즘 뭐 교정하러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도 이뻐지려고 두 번째도 이뻐지려고 세 번째도 이뻐지려고 사실 기능이 더 중요하긴 한데도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미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심미적인 목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치열의 영구적인 안정성 즉 건강하게 오래 치열을 유지하는 목적 충치 이완율도 적어질 수 있고 치아가 반듯해지면 양치질이 잘 되기 때문에 치주 즉 잇몸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돼요. 결국 이거 모두 다 합쳐서 안정성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나 뭐 외모 대체 오케이 나 문제 없어 자존감 높은 사람들 할 필요 없어요. 원장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치과에 오게 되면 어떤 검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대동소이 하거든요. 하는 방식들은 여기 정밀 검사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엑스레이 검사겠죠. 그래서 뭐 세팔로 엑스레이, 파노라마 엑스레이, 핸들리스트 엑스레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아주 뭐 복잡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 CT 촬영도 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성장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굳이 핸들리스트 엑스레이를 찍진 않아요. 이 기본적인 촬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 내 모습을 바깥으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윗니 아래니 치아 이제 본을 떠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모형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죠. 요즘은 이렇게 뭐 스캔을 해서 3D로 이렇게 촬영하기도 하죠. 스캔 기능을 이용해서. 스캐너도 있어요. 원장님? 네, 요즘은 10년 됐는데 너무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 같은데? 스캔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분홍색 알지네이트로 본을 떠서 이제 치아에 본을 떠야 되고 얼굴 사진 익스트라오랄 포토라고 해서 이제 구외 사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오랄 포토라고 해서 구내 사진. 즉 입안에 있는 사진을 환자분들하고 이제 설명도 나눠야 되고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구내 사진도 필요하고 문진을 통해서 실제 이제 환자가 교정을 필요한 이유, 교정을 필요한 이유는 다 달라요. 요즘은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맞춤식 교정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상적인 교합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치료를 하지만 뭐 알다시피 성인들 같은 경우는 부분 교정도 있을 수 있고 국소적인 어떤 교정 치료도 있기 때문에 왜 교정 치료를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환자랑 그런 얘기를 나눠야 되고 환자 협조도라든지 그 환자의 어떤 행동적인 면, 성격적인 면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지만 장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진을 통해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교정 치료도 치과 치료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치주, 잇몸에 대한 어떤 문제를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충치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심한 것들을 미리미리 치료를 하고 교정 치료를 해야 돼요. 아니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다 정밀 검사 내지는 이제 교정 전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짧고 길다면 긴 얘기가 교정 치료 시기를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아인슈타인 김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원장님은 자꾸 보면 제가 원장님 치아를 보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진짜 교정을 하고 싶은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저도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설득 교정도 옛날에 하려고 했고 저도 사실 이 나이에 교정하려고 그러면 좀 심리적인 치료 장치를 선택하고 싶은데 인비젤라인 치료를 한번 도전을 해볼까